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5일 주식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의 사용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주식은, 이 코인은 앞으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가장 궁금한 게 그거 아니신가요? 또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그럼 언제 살 거냐? 샀으면 언제 팔 거냐? 사실 이게 궁금해서 뭐 유튜브도 보고 주식 방송도 보고 전문가 얘기도 듣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트 분석을 하면서 대부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언제 살 거냐? 샀으면 언제 팔아야 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분석 도구가 있는 거죠. 그 분석 도구가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또 한 가지 도구는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는 도구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 때는 캔들과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은 당연히 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기본 틀과 추가로 보는 보조지표로 일목균형표, 엘리어트 파동, 뭐 추가로 RSI 정도까지 같이 보면서 향후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 사면 좋을까요? 지금이 살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팔아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100%는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예상은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100% 맞힐 수도 없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게 꼭 틀리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51대 49에서 51%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49%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51%가 99%가 될 수도 있는 거고 41%가 49%가 0%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거는 들어가면 무조건 내가 먹는다. 이건 만약에 지금 사면은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모으죠. 내가 이거 뭐 5년 10년 갖고 있을 거야. 그 뒤에는 크게 성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워런 버핏처럼 하는 투자 방식이 있는 거고, 저희처럼 차트를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수익 매매나 아니면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빠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팔고 뭐 길면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매매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트의 모양을 보고 차트의 방향성을 보고 얘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를 가늠하고 나서 그리고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트 매매,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향후의 방향성은 알고 가되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좋은 툴이 일목균형표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많은 툴들도 있고 많은 뭐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엄청나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 방송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이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5일선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5일선과 기준선과 후행 스팬 이 세 가지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의 의미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향후에 또 이 세 가지 말에 대한 5일선 뭐 선행 스팬은 말 안 하니까 후행 스팬, 그리고 또 말하는 게 구름, 뭐 기준선 엄청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카오부터 보겠습니다. 카카오를 이렇게 크게 보면 이게 2020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보는 거니까 거의 2년 넘게 보고 있는 거죠. 2021년 6월 24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빠지고 있으니까 거의 1년 5개월째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하락하면서의 모양을 보면 한 번도 그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 고점이 만약 여기라고 쳐도 여기를 가지 못하죠. 여기서 떨어졌을 때 고점이 여기라고 치면 여기 근처에도 못 갑니다. 여기서 떨어졌을 때 고점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얘가 진짜 올라간다고 하는 신호가 완벽하게 나오려면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84,000원. 정확하게 보면 84,300원. 그럼 지금은 아예 뭐 얘를 사지 말아야 되는 거냐? 뭐 그냥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안 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가치 투자하시는 분이나 투자 방식에 따라서 살 수도 있죠. 하지만 단타나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물론 초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일봉 보고 사시는 게 아니라서 뭐 일봉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84,300원의 근거는 뭐냐? 내려오다가 이 내려온 고점을 뚫고 올라간 다음에서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한 번도 내려오는 길에 그 전에 내가 떨어졌던 고점을 돌파해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게 조정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정파동은 크게 세 개의 파동으로 나눠집니다. A, B, C. 그리고 이 A, B, C가 하나의 A가 될 수도 있고 B파가 올라갔다가 C파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크게 보면 A, B, C 이렇게 빠졌다는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일목균형표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선은 기준선이거든요.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다 받고, 이게 그러니까 10월 17일 날이 그러니까 바닥으로 46,500원까지 떨어진 게 바닥이야. 17만 3천원에서 46,000원까지면은 한 70% 떨어진 거겠죠. 예. 바닥까지 떨어졌어.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신호가 나왔다고 한다고 치면, 예, 나왔다고 치고, 그러면 저희가 보는 가장 중요한 선이 기준선입니다. 요 기준선. 여기 검은색으로 된 검은색으로 된 선인데요. 이 검은색 선. 이 기준선을 보고 매매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기준선 위에 있느냐, 기준선 아래에 있느냐, 기준선을 돌파하느냐, 기준선을 무너뜨리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매매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향후에 올라갈 건지 안 올라갈 건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가 답입니다. 장기적으로 뭐 1년 넘게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올라갈 거라고 하면 여기를 돌파해 줘야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뭘 보고 얘기하느냐? 기준선을 보고 얘기합니다. 기준선 위에 있으면 올라간다, 구름대 상단 위에 있으면 올라간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죠.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어가면 올라간다.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준선을 돌파할 때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지점.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할 때 이 지점이죠.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캔들이 구름대 상단을 돌파할 때 또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매하는 가장 간단한 기법은 기준선을 넘어갈 때 매매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언제 파느냐 하는 것은, 기준선까지 다시 내려올 때 팔면 사실 수익이 얼마 안 나거든요. 특히 조정파동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상승파동에서는 기준선 올라갔다가 기준선 무너뜨릴 때까지 가도 수익이 많이 나지만, 조정파동일 때는 기준선을 올라갔다가 만약에 다시 무너진다고 하면 내가 마이너스를 보거나 아니면 거의 본전에 파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파는 시점은 조정파동 가운데는 거의 5일선이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 조금 더 늦게 판다고 하면 전환선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찾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6월 달부터 1년 반 동안 내려온 이 파동이 여기 8월 달에 고점 다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쭉 내려와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는 기준선을 넘겼어요. 이때도 기준선 넘겼었죠. 보시면 기준선을 넘기고 올라가자마자 구름대 넘어가고 무너져서 완전히 빠졌어요. 기준선을 무너뜨리고. 그럼 여기서 기준선을 때 샀다 기준선을 팔면 거의 수익이 안 나죠. 그리고 한 번도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다가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 기준선을 넘겨서 올라가고 나서 지금 횡보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횡보 중에 있을 때는 또 언제 사느냐? 물론 기준선 넘어갔으니까 내가 이때 30%를 샀어요. 그러면 후행 스팬도 넘어갔네. 그럼 한 50% 사야 되겠네. 그래서 50%를 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언제 사냐? 그럼 여기 구름대 상단을 넘어갈 때 보통은 삽니다. 그런데 얘는 또 파동으로 봤을 때 엘리어트 파동 제가 말씀드렸죠. 파동으로 봤을 때 파동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사는 게 파동의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전고점은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 이날 11월 11일의 고점인 61,000원 61,000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61,000원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또 61,000원은 만약에 이 밑에서 하신 분들은 매도해야 될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61,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다고 하면 최소 지금은 뭐 구름대 상단을 넘어서 여기까지는 봐야 되겠죠. 84,3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84,300원을 넘길지 안 넘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으로 파동이 시작되고 나서 올라간다고 하면 보통 전고점 근처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예니까 83,000원, 4,3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언제든 음봉으로 무너지게 되면 기준선을 무너뜨리거나 5일선을 무너뜨리거나 전환선을 무너뜨릴 때는 내가 매도하는 타이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카카오는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고요. 카카오는 여전히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구름대 상단을 넘어가는 시점이 돼야만 신규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만약에 기준선 넘어갈 때 사신 분들은 홀딩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랑 거의 똑같네요. 네. 8월 11일 고점도 비슷하고 여기 11월 11일 고점도 비슷하고 구름대 안에 있는 것도 비슷하고 한 가지 더 나쁜 점은 뭐냐면 얘는 지금 기준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카카오보다도 더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이평선, 이동평균선도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도 모여 있고 여기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결정하는 위치에 온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은 뭐 우선 그저께 고점을 돌파해주고 여기 11월 11일에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차례차례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고요. 지금은 사신 분들이야 갖고 계실만 하지만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날 8월 11일의 고점인 69,000원을 돌파해줘야 카카오 게임즈가 향후에 앞으로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볼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오늘 카카오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카카오페이 때문에 그래요. 오늘 카카오페이가 16% 올라갔어요.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모든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갔죠. 물론 뭐 소형 종목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도 작년 11월 30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쭉 내려와서 10월 17일 그러니까 거의 11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보시면 얘는 여기서부터 다시 떨어진 고점이 여기인데 여기 고점을 돌파하려다가 지금 무너졌어요. 그러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후행 스팬, 기준선, 구름대 위에 다 있어요. 요 세 가지.
일목균형표로 볼 때는 기준선을 보고 후행스팬을 보고 구름대 상단이냐 하단이냐 이걸 봅니다. 근데 전부 다 그 조건에 만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고점이 여기죠. 여기가 79,000원, 그 다음에 여기 75,100원, 그러니까 75,900원과 75,100원을 돌파해주는 자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자리인데, 만약에 얘를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사셨을 수도 있어요. 분봉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 10시에 돌파했어요. 예,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면서 쭉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단타로 일목균형표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10시에 살만한 위치인 거죠. 네. 10시에 58,000원 정도에 샀으면 지금 한 7,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10% 가까이 오르고, 예,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일봉으로 보고는 살 수 있는 자리가 만만하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어중간한 자리에 있어요. 뭐 5일선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할 말은 없겠으나 이거는 일봉 보고 사기는 되게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고점이나 여기 고점 79,000원을 돌파하면 신규로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하고, 얘를 카카오페이요. 카카오페이를 기준선을 돌파하는 일봉상 기준선을 돌파하는 11월 8일에 사신 분들은 한 번도 기준선을 무너뜨린 적이 없으니 계속해서 가져가 볼만한 거죠. 현재까지는 구름대도 살짝 무너뜨렸다 올라갔기 때문에 기준선을 돌파할 때 산 여기의 자리가 4만 원에 사신 분들은 현재까지도 계속 갖고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준선 돌파할 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여기서 팔 수도 있죠. 5일선 깨질 때, 요때 팔 수도 있지만 이거 판 게 잘못된 건 아니고, 만약에 5일선 깨질 때 파신 분들은 계속 5일선 밑에 있었잖아요. 5일선을 돌파하는 게 그저께, 그다음에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규로 들어갈 만한 위치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도 일목균형표로 보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부합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준선 위에 있어요. 그렇죠. 후행스팬도 캔들 위에 있고 구름대 상단 위에 있습니다. 구름대를 뚫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지금 얘도 새로 올라가는 카카오페이랑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나 카카오페이처럼 장대 양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작년 8월 18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1년 2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예, 얘도 하락하면서 전에 그 떨어지기 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도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전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떨어지기 전에 고점인 여기 33,500원을 돌파해 주는 게 카카오페이로서는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제부터 상승이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매수 매도를 자주 해야 되는 타이밍이지만 여기 33,500원을 넘어가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글쎄 여기 갭이 있어서, 보통 이렇게 갭이 뜨면 이 갭을 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때 갭을 메꾸고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메꾸진 않았어요. 현재는. 혹시라도 매꾸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얘가 B파고 C파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메꾸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안 메꾸고 가면 결국 이게 고점을 돌파하는 11월 14일의 고점인 3250원을 돌파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33,500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카오 4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4가지를 봤는데요. 모양은 뭐 크게 다르지 않고 다 비슷합니다. 예. 떨어지는 시간과 각도가 좀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하고,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는 구름대 상단으로 넘어왔고, 카카오게임즈랑 카카오는 구름대 안에 있다는 거 좀 다르고요. 어쨌든 모두 다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캔들을 넘어가 있어서 지금은 투자하기 할 만한 위치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고점 상황에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형제들, 또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거나 뭐 그렇다고 하시면 댓글도 달아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남은 오늘은 이제 더 이상 투자할 시간이 없네요. 내일 또 투자를 할 텐데 내일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